구독, 좋아요. 우선 팬은 초대석 진행하기에 앞서서 뉴스브리핑 간단히 보고 올 예정인데요. 이날 오늘 오전부터 뜨겁게 달궜던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문제로 인해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 이번에 이재명이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남아공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근데 남아공 대통령과 만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으로 먼저 약속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난 이후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같이 보시죠. 자, 결국에는 이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은 만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일정도 잡아놨었고. 근데 이 조기 귀국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도 입장이 좀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일 처리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정상회담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지만은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확인 중에 있다. 아니,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먼저 떠나버린다는 그 일정을, 그 소식을 몰랐다는 겁니까? 언론 보도 외신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프로답지 않은 겁니다.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신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는 게 한미 관계에 있어서,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이냐? 아니죠. 이거는 전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자, 반응 볼게요.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확대를 해주세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예정되어 있었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면은 통보도 없이 취소된 거라면 더욱 심각한 거다. 완전 노쇼당한 거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실이 추후 입장을 뭐라 냈냐면은 통보도 없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다. 우리나라 정부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연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추후에 나온 입장이랑 이전에 나왔던 이 대통령실 입장이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분명히 이날 오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오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정이 없었는데 대통령실이 공수표를 던졌던 거다. 그러면 다행인데, 약속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패싱을 당한 거라면은 더욱더 크나큰 문제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댓글 반응, 이 호텔 경제론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활기는 돌았다. 외교 경제론, 호텔 외교론이라 불러야 되나요?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 정말 많은 이 패러디들이 쏟아졌는데 이번에서마저도 이 한미 정상회담 불발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되었지만은 활기가 돌았으니 오케이입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트럼프, 이재명 정상회담 일정 취소가 아니라 일정이 없던 거여도 괜찮다. 왜냐? 활기가 돌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쿠로로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데, 쿠로로님이 경제학 회담은 취소됐으나 활기는 돌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반응들이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즉 청년들의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외교 호텔론, 제명 호텔 경제론, 무한 재생산.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한국 좌파들에게 활기는 돌았다. 그러니 오케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만약 이준석과 김문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MBC를 비롯한 뭐 좀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언론과 방송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겠습니까? 댓글 보세요. 첫 번째 댓글 이거 확대를 해주세요. 첫 번째 댓글. 첫 해외 순방부터 외교 참사. 수습하려 했던 외교부는 곤혹. 자, 그 두 번째 댓글. 뭐 진짜로 만약에 저랬으면은 허니문 기간이건 뭐건 외교 참사라고 선동하면서 흔들었을 게 뻔하다. 그렇죠. 예? 각국 정상들 만난다고 하니까 진짜 만나는 줄 알더라. 민표전님 댓글입니다.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외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네이버 기사 댓글 혹은 커뮤니티 반응들, 댓글들, 글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말 뭐 국제 왕따 시절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똑같이 국제 왕따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 외교는 소위 말하는 이 극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알 바예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알 바입니까? 미국 대통령인데 어쩔 거예요? 그럼 잘해야죠. 외교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반미의 반자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좌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번에 정상회담 불발되면서 제가 좌파들 커뮤니티, 극좌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도망쳤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이 무서워서 도망쳤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트럼프가 뭐가 무서워서, 이재명이 뭐가 무서워서 트럼프가 도망을 칩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좌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점으로 해서 초대석 진행해 볼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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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입니다. 앞서서 네. 이 제가 반응들을 소개하니까 옆에서 막 미소를, 아니 너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작하니까 이제 좌파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야, 갑자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미국이 눈치를 보고 뭐 일본이 벌벌 떨고 중국이 뭐 좌불안석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네. 그리고 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무슨 한국 감비아 동맹인가요? 한감 동맹. 한감 동맹이라고 해서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국가와 어떤 무슨 동맹 관계 뭐 이런 얘기를 또 좌파들이 했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남아공이다. 네, 이번에는 남아공 대통령과 지금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분 표현 보니까 그래도 좌파들의 뇌 속에는 활기가 돌았으니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 뭐 네. 맞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표현되는데 참 이거를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보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결국에는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네. 라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제발 외교. 이재명 당선됐을 때 그래도 이 보수 진영이 뭐라 말했냐면은 분노도 많이 쏟아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제발 반미하지 말아라.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친밀하게 가야 된다. 그런 목소리 왜 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재명을 그렇죠. 생각해서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되게 단순하게 뭐 G2라고 표현하는 나라도 사실 중국을 그렇게 치켜 세우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미중 갈등 정도로만 되게 별거 아닌 문제처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국제 단위의 세계 질서 재편입니다. 미국이 이제 다자화된 그런 권력에 대해서 다시 다 걷어들이고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로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중립외교라든가 뭐 안미 경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에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힘의 경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대적인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러싸인 4강 외교 속에서는 우리가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뭐 어쨌든 사실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그런 상황이 처했으니까 뭐 이재명을 만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국의 안보나 국제 질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재명의 외교력이 뭐 부족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 보일 기색이 안 보인달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 더 처참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막 첫 번째 준비해 주시고, 이거 진짜 이번 사태가 마냥 단편적인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외교 정말 큰일 났다. 이거 비상이다. 물론 조기 귀국을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떻게 됐죠? 통화가 지연됐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선 이후에 통화가 지연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트럼프 측근들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미 외교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모자라 판국에 지금 좌파들은 또 저런 말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반응들을 좀 살펴보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패싱했다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뭐 트럼프의 미국한테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란이나 이스라엘 이런 상황보다 지금 미국의 국제 질서는 딱 대상이 하나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이런 영향력 확대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동북아에서는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어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이미 선을 확실하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야 이재명 너 줄 일로 쓸 거야 절로 쓸 거야라도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여지조차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이 반응, 자, 두 번째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다행히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측이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양해를 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한 거다, 조기 귀국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일정을 잡아놓고 난 이후에 분명히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앞서서 거리감이 좀 있다, 오전에 나온 입장문과 오후에 나온 입장문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면은, 미국 측이 우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면은 이날 오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이 양해를 구해와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추후 따로 일정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는 이재명 그 통화 내용도 아무 내용도 없었고, 뭐 통화 기다리는 것도 그때도 당황을 했었고, 좌파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재명 쪽에서도 그 정부 쪽에서도 사인을 좀 잘못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남아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신흥 경제대국이 모임이 있어요. 네. 그 브릭스라고 G7 비슷하게 모이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브릭스라고. 네. 이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 이렇게 중국이랑 러시아가 저기 인도양 근처에서 같이 해양 훈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친중 국가를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등장을 해놓고 맨 처음 한 게 친중 국가 대통령을 만났다. 남아공. 그렇죠.
남아공이 친중. 그러니까는 남아공을 그냥 아프리카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1대1로에 상당히 적극적인 국가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나 중국이랑 같이 뭐 해상에서 해양 훈련을 연합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되게 친러적인 그런 정부로 표현이 돼요. 예. 남아공이 오랫동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친러, 친중, 그러니까는 반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합한 그러니까 그런 이 국가의 거리를 수장을 놓고 만난 보자면은 거죠. 미국 쪽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좀 더 가깝다는 건가요? 예, 남아공이라는 맞습니다. 국가가.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그냥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 만났구나 정도로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정부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인을 보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반미에 줄을 서는 사인을 보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겠네요. 불쾌하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어... 그래서 저는 제2의 지승 라인이 거지면 어떡하나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G7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좀 빨리 앞당겨서 차라리 처음부터 만났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지금 기자님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거 우리 입장이라니까요. 거기가 만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일본이 일본이든 어디든 별로 만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상대 국가에서는 캐나다에서도 지금 축하 전화조차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조차. 그러니까는 심지어 이게 지금 캐나다 지난 선거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반응을 보니까 이번 외교 참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외교 참사에 대해서 이건 외교 대참사다. 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희 펜앤마이크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가 이재명 꼴 좋다 이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 외교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더 많거든요. 이거 외교 참사인가요? 약간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중동 문제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니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참사의 시작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온갖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나는 바른 길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행보 그리고 트럼프 최측근의 그런 리포트나 이런 게 다 있었겠죠. 특히 대한민국 선거감시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방문하셨던 그런 분들도 왔었죠. 계시고 지금 다양한 우리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본인의 최측근들이 전하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막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게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골머리를 썩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근데 그 한미 외교가 이대로는 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만남,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가야 이제 그나마 한미 외교의 이 활로를 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한미 외교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요 이게요 그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하더라도 우선 만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지금 딱 양분을 해서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를 딱 지금 정하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질서에 함께하는 동맹국들한테는 관세 처음에는 몇백 퍼센트 몇십 퍼센트 얘기를 하다가 다 많이 내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이미 부과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미국한테 어떤 사인을 보낼 것이냐 이거를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미국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재명이나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좌파 반미 친중 종중적인 심지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만난다는 건 오히려 그 날이 대한민국 패망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이거 이러다가 진짜 아웃되겠구나. 근데 저번에 보니까 뭐 법여권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연됐을 때도 지금 통화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여권 관계자들의 그런 발언도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겪어봐야 알죠. 본인들도 이제 겪어봐야 알지. 실제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뭐 폭탄처럼 쏟아지고 만약에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지금 뭐 돈 풀어 담고 그러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환율 가치 하락이 되거나 가치 하락이 로 직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당연히 부동산 오를 거고 그냥 문재인 정부의 안 좋은 모습보다 더 매우 맵게 우리나라가 겪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임 이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지금 한 달이 뭐예요? 지금 2주, 3주 지나가고 그런 있는데.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이재명이 정말 근데 또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찍어 누르면서 정점에 일극 체제를 완성시켰잖아요. 자기 민주당이라는 당을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일극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 실력을 봤을 때 이 나쁜 실력입니다. 이게 비꼬아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는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측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시진핑 실각설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실각 위기가 높다. 네. 정말 시진핑은 위태롭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외신들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이 실각이 되면은 오히려 이 대한민국 정부는 더더욱 친미 노선을 일방적인 친미 노선을 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요,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명나라가 네. 1700년대인가 그때 망했거든요. 예. 근데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1900년대 초반까지 지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면 망하고 200년까지도 그렇죠. 명나라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게 조선이다.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낸 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고요. 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한반도 천동설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모든 걸 사고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국제 질서 속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역할이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되게 큽니다. 지금 남박 찬민님이 채팅으로 지금 명나라다 이제 명나라. 맞네요. 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들 지금 멕시코 얘기 나와서 LA 시위 얘기 나와서 언급을 하자면은 제가 방송에서 다룬 적도 이거 기사로도 다뤘는데 네.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라고 외신들도 그렇죠. 주요 외신마저도 예. LA 시위에 우호적이었던 여론마저 그 외신들마저도 이거는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가서 특파원 보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을 그 사람들 편들면서 이건 시위다. 평화 시위.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뭐 이러고 있고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탄핵해야 된다 한국처럼. 맞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언론 방송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네, 정말 웃겼던 게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행동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을 하는 거고 불법 이민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법 이민 단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 단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민 단속을 불법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불법적인 이민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으로 선량한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아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그게 이 정도 정말 허무맹랑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진짜 지수님이 말장난 여전하다 우리나라 언론들 이러면서 좀 이거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운
그런 감정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그렇죠.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